네,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본이 출범한 지 약 한 달 만에 첫 구속영장을 신청했죠.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4명인데요. 사건 이슈 코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특수본이 이제 수사 한 달 만에 이렇게 이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네. 일단 이게 4명에 대해서 1차적으로 신청했다고 보면 되겠죠? 그렇습니다. 네. 그 내면의 면면을 좀 살펴보면요.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포함됐습니다. 업무살 과실치사상죄를 이제 영장에 적시를 했는데 그 현장의 최종 책임자였습니다. 네. 그런데 이런 현장 총괄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하고 본인이 이런 부분에 늑장 대응을 하기도 했고 제때 보고를 받지 못한 이런 법률적인 책임을 지운다는 의미가 있고요. 또 용산서 당시 112 상황실장, 일단 서장에게 굉장히 늦게 보고를 합니다. 그리고 112 상황실을 당시에 관할하고 있으면서도 상황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 점, 그래서 신병 처리가 좀 필요하다, 범죄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라고 수사기관에서 1차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. 나머지 2명은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. 첫 경무관급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참사 전에 용산서 정보과에서 보고 문건을 하나를 생성을 합니다. 이 내용인즉슨 그 당일, 이 할로윈데이 당일에는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경비 인력 등의 동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는데 이것이 사라지게 되고요. 이게 아무래도 서울청에서 정보를 관할하는 직책이 있으니까 일선 서의 정보과장들 그리고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들과 같은 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 해당 문건을 참사 이후에 지우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용산 전 정보과장 역시 같은 혐의로 이번에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검찰이 판단을 내렸습니다. 네. 참사 당일에 서울청의 상황관리관이었죠. 류미진 총경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영장 신청한 대상에서는 빠졌어요. 그렇습니다. 지금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일단 경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. 특수본에서는 신병 처리가 좀 시급한 몇 명을 추려서 일단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고 네. 앞으로도 뭐 타 기관뿐만 아니라 이 경찰 내부에서도 신병 처리를 추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한 만큼 아무래도 영장 신청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 되는데 특히 류미진 전 총경 같은 경우에는 수사 과정 중에 본인의 개인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. 그 당일의 행적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휴대전화가 굉장히 주요한 증거물일 수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분실이 진실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그 말을 100% 믿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신병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예상됩니다. 네. 1차적으로 이 영장을 신청한 거니까 네. 2차, 3차도 이제 조만간 있을 수 있다. 영장 신청 추가적으로 이제 대상이 좀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. 일단 이제 경찰 수사 자체가 그동안 이제 꼬리 자르기 아니냐, 너무 이제 실무진에만 집중된 거 아니냐. 오늘 이제 영장 신청한 대상도 보면은 일단 경찰의 그 현장 책임자들 그리고 이 내부 정보 보고서 이제 삭제에 개입한 사람들 위주로 이제 집중이 됐고요. 지금 이제 윗선 수사는 네. 도대체 하는 거냐, 안 하는 거냐. 여러 가지 뭐 말이 많습니다.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? 사실 유족분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기본적으로 이런 수사와 관련해서는 가장 현장의 책임자들부터 그 윗선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예. 그렇다면 이른바 윗선 수사와 관련해서 가장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건 이런 정보 보고 문건의 삭제와 관련된 겁니다. 일단 이 용산서의 정보 개장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죠. 실제로 해당 단말기에 이 문서가 이 삭제가 된 흔적이 특수본에 의해서 확보가 되기도 했었습니다. 이게 서울청 정보과에 보고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걸 서울청의 정보부장이 본인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삭제 지시를 내렸을 것인지 아니면 서울청장 그 윗선으로까지 보고를 했던 것인지 왜냐하면 개인이 단독적으로 이런 문서와 관련해서 처분을 내리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른바 윗선 수사까지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. 예. 이제 이상민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까지 어느 정도 이제 수사가 확대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경찰 특수본이 직접 수사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공수처로 넘어간 부분도 있을 것이고 좀 그 사안마다 좀 다른 거죠, 사실은. 그렇습니다. 혼재돼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고위공직자로 경찰의 일정 직급 이상은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수사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예.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. 13년 만에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어요. 쌍용차 파업 그리고 거기에 대한
경찰 특공대 진압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국가가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대법원이 노조 측 손을 들어준 셈이 된 거죠. 예,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예. 이 사건 거슬러 올라가면 2009년도에 쌍용차에서 근로자 2,000명이 대량 해고가 됩니다. 그렇기 예. 때문에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이 굉장히 장기화되던 상황이었는데요. 그 당시에 경찰이 강대강으로 노조와 맞서게 됩니다. 그러면서 헬기를 동원하고 기중기를 동원해서 이 어떤 모여있는 노조원들을 좀 해산을 시도하기도 했고 강경 진압을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헬기, 기중기가 이런 진압의 과정 중에 상당히 많이 손상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14억 원의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됐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물들이 가장 많이 비용으로 포함이 돼 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경찰은 과잉 진압에 대해서는 과거에 사과했지만 어쨌든 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이유에서 소송을 철회하지는 않았었습니다. 1, 2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불법 파업을 진압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떤 국가 소유의 자산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원들의 책임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다만 그 책임의 비율을 어떤 산정하는 데 있어서 과잉 진압인 측면을 고려해서 2대 8 그러니까 경찰이 이 노조원들이 8의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1, 2심이 동일하게 판단을 내렸습니다.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이 바뀐 겁니다. 네. 그럼 대법원은 당시에 경찰 진압 자체가 헬기와 기중기까지 동원한 그런 이 진압 방식이 좀 과했다. 네. 그리고 좀 기중기나 이런 것들이 좀 이 파손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어느 정도 그런 그 피해를 좀 감수하고 네. 진압 작전이 들어갔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어떤 형태로 진압을 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. 헬기는 굉장히 낮게 이 비행을 하게 되면 바람이 상당히 강합니다. 하강풍이라고 하는데 일부러 낮게 비행을 하면서 이 하강풍을 시위를 하던 노동자들에게 직접 이제 쏘는 행위를 하기도 했었고요. 네. 헬기를 이용해서 최루탄을 또 분사하기도 했었습니다. 그리고 기중기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물건을 옮기는 기물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런데 그것을 장애물을 좀 부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 대법원도 용법과 좀 다르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. 그렇다면 노조원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? 새총을 쏘거나 이렇게 했습니다. 직접 좀 대면하는 구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과잉 진압이 노조원의 저항, 반발을 좀 자초하거나 불러온 측면은 있지 않겠는가? 그렇다면 불법 진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, 2심이 심리하지 않았다는 점, 그리고 이게 불법 진압이라고 한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가 있거든요. 본인의 네. 어떤 안전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부분을 심리하라고 다시 파기환송한 취지입니다. 네, 당시 노조원의 이 대응 방식을 일종의 이제 정당방위 행위로 이제 네. 본 것이다. 자, 이렇게 이제 파기환송되면요. 다시 이제 이 법정에서 이 어느 쪽이 옳은지를 따져봐야 될 텐데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? 이 대법원의 이 판단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되나요? 보통은 어떻게 보십니까? 아무래도 파기환송의 취지를 다시 판단하게 되는 하급심에서도 네. 당연히 존중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정당방위다라고 마침표를 찍었다라기보다는 정당방위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측면이라서 법리적인 공방 그리고 법적 충돌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예.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놓고 최근에 이른바 이제 노란봉투법, 네. 노조법 그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이 여야의 이 입장이 계속 좀 대립이 되고 있는데요. 그럼 이 노조의 이제 파업 과정에서 기업이 어떤 피해를 입었다. 여기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제 제한하는 그런 법안 내용인데요. 그럼 오늘 이제 대법원의 네. 판결과 좀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건가요? 예, 연결지어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기본적으로 저희가 쌍용차 파업이지 않았습니까? 정리해고를 이유로 파업을 했던 것입니다. 지금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이런 파업은 어떤 상당성 이런 부분을 따지지 않고 불법 파업이 됩니다. 왜냐하면 노동조합법 3조에 따르면 이 법에 의한 쟁의 행위만 정당하고 그런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. 그런데 정리해고 파업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 파업이 되는 겁니다. 또 원청이 있고 하청업체가 노조가 구성돼 있다고 하더라도 원청을 상대로 한 본인들의 근로와 관련돼서는 불법 파업이 됩니다. 왜냐하면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교섭권을 가진 노조만이 정당한 쟁의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이런 불법 파업으로 규율될 수 있는 범위를 좀 줄여보자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손해배상을 정말 억대로
수십억 원대로 지금 청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한액을 좀 정하자 이런 두 축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물론 이번 대법원 판결의 내용 자체는 당시 경찰 특공대의 그 진압 내용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좀 이 위협적인 거고 네.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일종의 기준치 같은 거를 좀 설정한 내용이고 네. 일반적인 그런 그 파업 현장에 다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 법의 정신 자체는 좀 저희가 응용해서 좀 적용해서 이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. 그렇습니다. 노란봉투법의 추진 앞으로는 좀 어떻게 이 정치권에서도 어떻게 논의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그 명분을 좀 찾을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. 네. 물론 앞으로 이제 좀 하여튼 이 양측의 이 노동계와 여야 정치권의 입장이 상당히 좀 맞서고 있고 정부의 네. 입장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이 문제도 보겠습니다. 한동훈 장관에 대한 독직 폭행 혐의를 받았던 정진웅 검사 어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. 그렇습니다. 예. 독직 폭행이라는 건 뭐 압수수색이나 이런 인신을 확보하는 과정 중에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폭행을 행사했을 때 처벌을 하는 그런 법 규정입니다. 많이 실무에서 적용하진 않긴 하는데 한동훈 당시 검사가 이 부분을 문제 삼았고 1심에서는 이 가해자로 지목된 정진훈 검사장이 이 기소가 됐고 집행유예형이 선고를 받았습니다.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인정이 됐었는데 당시의 이유는 독직 폭행이란 건 이른바 폭행의 의도, 고의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우발적으로 이 몸싸움이 벌어지고 이걸 폭행을 의도했다라기보다는 좀 우발적인 측면이 있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공소유지에 필요한 어떤 증명력이 좀 다 유죄를 입증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판단을 내렸고요. 대법원에서 최근 이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라고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 판결은 무죄로 확정이 되게 된 겁니다. 네. 결국에 이제 고의성을 인정하느냐, 인정하지 않느냐, 이제 그게 그렇습니다.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. 근데 이렇게 법적 판단이 내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한쪽에서는 사과해라. 네. 다른 한쪽에서는 뭐 법원 판결을 존중은 하지만 납득할 수는 없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렇습니다. 1심 판결이 유죄가 나왔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예. 그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는 사과의 시간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. 그러자 그 당시에 이 채널A 수사팀의 이 이정현 검사장이 한동훈 검사 당시 공범장이 판단을 해서 이렇게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과할 시간이 아니냐라고 직격을 하기도 했고요. 오히려 정당한 수사였고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프레임을 씌웠다는 취지로 또 반격을 하기도 했습니다. 이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인 차원의 입장문을 냈는데요. 기본적으로 이제 폭행 행위가 있으면 고의가 같이 추단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대법원에서 고의와 이 행위를 분리해서 판단한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라는 좀 법리적인 반대 내용을 좀 해명하기도 했습니다. 그냥 사법적 판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런 것 같습니다. 감정 차원의 문제도 있고 서로의 입장은 여전히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장현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